안녕하세요. 사업에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,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하잖아요.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원가 계산 방법론에 대한 건데요. 전통적인 방식부터 최신 기법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.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그냥 비용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자원이 비용을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. 이게 사실 수익성 개선이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진짜 출발점이거든요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. 먼저 많은 기업들이 쓰는 전통적 방식의 한계부터 좀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엔 활동기준 원가, 그러니까 ABC, 그리고 시간주도 활동기준 원가, TDABC, 또 자원소비회계 RCA 같은 좀 더 발전된 방법들이 어떻게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 아직도 많이 쓰잖아요.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? 그게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. 보통은 직접 노동시간이나 기계 가동시간 같은 거 그런 단일 기준으로 간접비를 그냥 쭉 나눠버리죠. 근데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공정이 좀 복잡해지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. 실제 자원 소비량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원가 정보가 왜곡되는 겁니다. 왜곡이요.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건가요? 있는데요. 가령 복잡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제품 B가 있고 좀 단순한 제품 A가 있다고 해보죠. 상식적으로는 제품 B가 그 준비 활동에 훨씬 많은 자원, 인력이나 시간을 쓸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만약에 전체 간접비를 그냥 단순하게 기계 가동 시간으로만 나눈다? 그러면 기계만 오래 돌리는 단순한 제품 A에 오히려 간접비가 더 많이 배분될 수도 있어요. 실제로는 B에 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도요? 그렇죠. 실제 비용 발생 원인이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저 기계 시간만으로는 진짜 비용을 일으키는 요인을 놓치게 되는 거네요.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, ABC라는 거군요.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? 네, 맞아요. ABC는 그 이름처럼 비용 발생의 초점을 활동으로 옮깁니다. 제품 하나 만드는데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는지, 설계, 준비, 가공, 검사 이런 식으로요. 이걸 다 파악하고요. 각 활동이 자원을 얼마나 쓰는지 추적하는 거죠. 그리고 설정 횟수나 주문 처리 건수 같은 그 활동의 비용을 유발하는 동인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해요. 활동 단위로 보니까 훨씬 정교해지겠네요. 네, 덕분에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정확한 원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죠. 어떤 활동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보이니까요. 네네.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ABC 방식도 완벽한 건 아니고 좀 도입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게 활동이랑 동인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계속 관리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구현하고 또 유지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꽤 들 수 있다는 점. 이게 한계로 좀 꼽혀왔어요. 정확하긴 한데 좀 복잡하다는 거죠. 복잡성.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혹시 시간주도 활동 기준 원가 계산? TDABC인가요? 이게 ABC의 실용성을 높였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TDABC는 ABC의 그 정확성은 가져가면서 구현은 훨씬 간결하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. 핵심은 딱 두 가지에 집중하는데요. 하나는 자원, 그러니까 사람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데 드는 단위 시간당 비용,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 활동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표준 시간, 이 두 가지 추정치로 계산하는 겁니다. 활동 동의를 일일이 찾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진 느낌인데요. 네, 맞아요. 추정을 항목이 확 줄어드니까 모델 구축이나 업데이트가 훨씬 쉬워지죠. 그리고 ERP 같은 시스템 데이터랑 연동하기도 좋고요. 특히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TDABC는 실제 사용된 자원 비용뿐만 아니라 그 사용되지 않은 유효 생산 능력의 비용까지 측정해준다는 거예요. 유효 생산 능력 비용이요. 그건 어떤 의미죠?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확보한 자원, 예를 들어 설비나 인력이 있는데 그걸 100% 다 못 쓰고 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 놀리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해 주는 거죠. 이건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정보입니다. 실제로 TDABC 도입하고 나서 기업들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와,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까지 보여준다니 상당히 유용하겠네요.
근데 TDABC 말고 또 자원 소비 회계, RCA라는 개념도 있던데요. 이건 또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? RCA는 이건 ABC랑 독일식 원가 관리 기법을 좀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TDABC가 활동에 걸리는 시간에 좀 더 집중했다면 RCA는 자원 자체의 흐름과 소비에 더 깊게 파고들어요. 자원이 어떻게 공급되고 또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양적인 측면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 모두에서 아주 상세하게 추적하는 방식입니다. 자원 자체의 흐름이요? 그럼 RCA만의 좀 특별한 강점 같은 게 있을까요? RCA는 특히 그 유효 자원의 원가를 명확히 계산하고요. 더 나아가서 그게 왜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까지 연결시키는데 좀 더 강점이 있어요. 그리고 고정비랑 변동비 구분도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원의 공급 특성이나 소비 행태에 따라서 훨씬 더 정교하게 접근합니다. 그래서 정말 세밀한 수준의 원가 분석이랑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. 들어보니까 결국 전통적인 방식의 좀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서 ABC, TDABC, RCA로 발전하면서 점점 더 비용의 실제 모습에 가깝게 다가가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이렇게 정확해진 정보를 바탕으로 뭐 가격 결정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집중할지,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중요한 경영 판단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바로 그거죠. 비용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어디에 집중하고 뭘 바꿔야 할지 명확해지니까요. 그리고 요즘은 이런 좀 정교한 원가 계산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들도 잘 나와 있어서요.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. 네,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원가 계산이라는 게 단순히 비용을 나누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기업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영 도구로 발전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처음엔 그냥 전체적으로 보다가 활동 ABC, 시간 TDABC, 그리고 자원 RCA로 점점 더 근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가는 그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. 그렇습니다. 절대적으로 완벽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기보다는요. 중요한 건 각 기업의 특성, 또 처한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하고 활용해서 비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꾸준히 얻어가는 것이겠죠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요즘 ERP 시스템은 거의 다 쓰고 데이터 분석 기술도 계속 발전하잖아요.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 나눈 TDBAC나 RCA 같은 정교한 원가 관리 기법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또 얼마나 더 넓게 어쩌면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게 될까요? 이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, 이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